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훈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역설적으로 굉장히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 전에도 저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공소 취소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상대당 의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형사 소추 면책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학설에도 여기서 공판 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는 활발하죠. 대전제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공소 취소를 아예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정지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의견을 표명하신 거죠. 예. 물론 그때는 지금 후보자 되기 전에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 설립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안 발의를 가지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동 내지 경광부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예, 그때 법안 그 논의의 주체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여야 간에 좀 열린 자세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면 저희도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상대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그 후보자님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전 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표적 수사를 하고 모든 것을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하는 것에 가장 요체는 뭐냐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권이 완전히 정치권에 그냥 부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그냥 검찰 역사에서는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대전제로 해가지고 사건을 꿰맞추다 보면 당연히 수사가 무리하게 되고 조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정권의 어떤 주도하에 검찰이 거기에 부역해서, 이른바 부역해서 하는 수사라고 하면, 그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편을 들어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허위의 진술로서 온갖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일이 횡행했기 때문에 조작 수사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인이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처벌을 작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합니다. 검찰은 그 진술만을 가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컨대 안부수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배척해버리고 그 허위 진술을 믿어버리는 상황. 그런데 재판이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걸 과연 견제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 하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전 정권의 수사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영 전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가 실체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유동규란 사람이 전 자금을 마련해 준 그 전 사람으로부터
남욱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김용에게 전달하고 아마 검찰은 김용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까지 갔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판을 참여해본 입장으로서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간 어떤 증거는 굉장히 차고 넘쳐요. 기록 자체가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그 기록 그거에 대한 입증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받아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느냐가 핵심이 되는 사건인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 그 어떤 입증되는 자료는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유동규가 그렇게 줬다고 하는 그 날짜에 구글 타임라인에 그날 김용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그 말 하나에 의지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지금 항소심에서까지 구글 타임라인 다른 데서 다 객관적인 증거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별다른 입장 설명도 없이 증명력을 낮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관으로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이런 사건들, 명백하게 조작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공소취소 얘기에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조작된 사건, 정적 죽이기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객관적으로 뭐 증거 조작이라든가 증인의 진술을 강요해 갖고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찰인을 통해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진다고 하면 뭐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그런 책임을 묻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같이 고민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